우리 팔로우 2만 명이 됐어 드디어. 맞아요. 너가 바빠가지고 우리 개인 촬영 진짜 오랜만인 거 알아? 그렇네. 한동안 인터뷰만 찍다가 맞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너한테 궁금해하더라고. 무인 카페 영상에 막 누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어떤가요? 세탁소 코인 빨래방 어떤가요? 막 달리더라고. 카페만 알아요. 우리가 무인 카페는 그래도 카페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였었으니까 다뤘었고 나도 관심이 있었던 건데 내가 세탁소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어쨌든 나도 많이 보잖아 영상 댓글들을. 댓글들 가운데 그런 게 많더라고. 하지 말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하라는 건 좀 없냐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채널에서는 카페를 하는 사람들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래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그래 카페를 할 거면은 이건 좀 하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 뭐 카페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물론 마케팅의 차이도 있을 거고 상권의 차이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적어도 카페를 만든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언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사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정보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란 말이야. 우리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도 사실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가 나오지 않은 가능성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카페를 만드실 분들이 인테리어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했어가지고 어차피 뭐 이런 테이블이나 이런 가벽 같은 거는 다 예쁘라고 만든 거잖아. 아니면 공간 분리라든가 이거는 디자이너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 안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공간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편의성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할 기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위치를 해야지 효율적인가. 그럼 이거를 그 전에 뭐 수도라든가 배수라든가 이런 걸 만들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좋은가. 왜냐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좋은 데들도 많지만 겉에 완성하고 사진 찍고 포폴로 쓰시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설비 부분이 사실 미흡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고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서. 너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인테리어를 맡겨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난 돈 주고 맡겼는데 왜 불만족스럽게 나와 그게? 많은 분들이 내가 느꼈을 때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서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기물을 뭘 살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아, 순서가 내가 카페를 할 거야. 그럼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팔지부터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뭘 팔지가 정해지면은 어떤 기물을 세팅해야 될지가 정해지고 그 기물이 세팅이 어떻게 할지 정해지면은 바를 어떻게 만들고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정해지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와서 실제로 하는 작업은 나중에 해야지. 내가 뭘 팔고 어떤 컨셉의 느낌을 할지를 먼저 다 생각한 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되고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든 반셀프를 하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매장이 커피에 대한 퀄리티를 되게 높이는 매장이야. 그러면 이제 기물에 좀 더 힘을 쓸 수도 있겠고 우리는 뭐 디저트에 좀 더 강한 중점을 갖고 있는 카페라서 커피 기물은 중간 정도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도 사실 동선도 달라질 수 있고 커피를 고르는 기물도 달라질 수 있고 그 기물이 달라지면 전력량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매장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지금 여기가 쇼룸이긴 하지만 카페에서 사용해야 될 웬만한 기물은 다 있는 거여가지고 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일단 냉동고나 냉장고가 높이가 거의 다 900 정도가 돼. 그리고 이제 폭이 700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바를 설치할 때는 900보다는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당연히 700보다 큰 800 정도로 제작을 하고 내가 만약에 좀 더 넓게 하고 싶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100mm 정도씩 다르게 설치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안에 보면은 여기 컴프레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냉동고나 냉장고나 똑같은 게 어차피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면서 안에가 차가워지는 원리인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옆에도 뜨거운 바람 나오거든? 그럼 여백 같은 걸 놔두면은 컴프레셔가 공기가 나오는데 좀 편안하겠지? 이런 걸 딱 붙여놓으면은 조금 더 얘한테 무리가 많이 갈 거야. 그래서 바 짤 때도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하고 오히려 막 이게 좀 남아있잖아. 그럼 여기다 뭐 물티슈라든지 바 타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넣어서 공간을 구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린서라고 하는데 이제 카페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지. 누르면 물이 나와요. 우와. 자,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스팀을 하잖아. 그럼 스팀을 하고 이제 손님한테 이렇게 나가겠지. 우리가 지금 이 동선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걸 씻으려면 싱크대까지 가야 돼. 그럼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씻어서 바로 다음 음료를 제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피처 린서를 놔두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얘도 가격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새 나온 좀 리뉴얼된 거는 보이나? 여기 살짝 굴곡 있는 거? 보여. 보여요? 이게 좀 리뉴얼된 상품이어서 얘가 생각보다 과거에 많이 쓰던 것들은 이런 홈이 없었을 때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런 디테일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다. 그럼 우리는 여기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내가 놓았는데 이 안에를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신을 산다고 해서 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했냐면 보면은 이제 필터가 있을 거 아니야. 왜냐면 물을 한번 걸러서 머신에 들어가니까 또 우리는 그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돼서 이 옆에다가 놓고 잠가서 바로 뺄 수 있게끔 어쨌든 간에 필터는 교체를 해줘야 돼서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그리고 얘 보면 아까 물 버리는 데가 있었지, 구멍이. 그럼 얘가 배수일 거고 얘가 수도일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수도에 연결돼 있고 배수는 배수관에 에스프레소 머신 밑에 배수관이랑 같이 물려서 내려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 배수가 없었으면은 이 노란색 주황색의 고무관이 돌아서 싱크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배수가 있으니까 꺾이지 않고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쓰는 이 기물이랑 이 배수관이 바로 이렇게 많이 맞물려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배수 있는데 수도도 하나씩 해놨죠. 그리고 이 수도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랑도 같이 연결돼가지고 물 필터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을 할 때는 밑에 꼭 배수랑 수도를 다시 만들어 놓는 게 편하다. 그리고 정수 필터도 꼭 에스프레소 머신 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대부분 카본 필터만 쓰는데 이제 우리만 나트륨 필터를 내가 같이 쓰고 있어.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트륨 필터를 쓰면 되게 묵직한 바디나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필터를 2개를 쓰고 있는 매장인 거죠. 그리고 그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넉박스를 밖에다 놓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밖에다 놓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립 형태로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보면 얘도 매립 형태로 돼 있죠. 얘가 조금 더 깔끔해. 이거 아니면 이런 걸 사면 좋아. 이거는 내가 원래 쓰던 거를 놓은 거여서 이렇게 헐거운데 원래는 매립을 할 때 이렇게 깔끔하게 대부분 매립이 돼요. 그게 딱딱딱 치고 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든지 일을 할 때는 편해야 돼.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 내가 여기다 누르면은 바로 쓰레기통을 보일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야. 이제 쓰레기통을 이렇게 놓고 바로 버릴 수 있게끔 깔끔하지. 하지만 꿀팁을 하나 말하면은 비닐 묶는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정도 알지 않을까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오래 해서 한 건데. 이제 얘는 제빙기죠. 제빙기도 정수 필터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얘도 보면은 뒤에 지금 수도랑 배수가 하나씩 따로 빼놓은 거야. 그리고 필터를 바로 옆에 놔둬서 좀 필터 교체가 용이하게끔 이렇게 놔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저거 존댓말 쓰는 거야. 뭔가 집을 소개해주는 느낌이어서.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게 있으면 아주 편해. 얘 컵 디스펜서라고 보면은 이렇게 컵을 빼서 쓸 수 있어요. 우와. 근데 내가 여기서 음료를 만들 때 바로 이렇게 빼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비싸. 이게 아마 30만 원인가? 그 이상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알기로 철은 다 비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되게 편하다. 아니 매립시킨 거야? 네, 이거 구멍 뚫어가지고 매립한 거야, 인테리어 할 때. 그래서 내가 뭘 쓸 건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얘 보면은 얘도 냉장고가 싼 거야, 얘는. 이제 얘가 좀 싸다고 했잖아? 그 이유가 냉장고가 2종류가 있어. 이제 간냉이랑 직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직냉인 거야. 직냉인 건 안에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 성에 잘 끼는 냉장고라고 할 수 있지. 옆에 냉기가 있는 그 선들이 바로 옆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직냉이라고 하는 거고 간냉은 공기를 순환시켜가지고 안을 계속 차갑게 하는 거여서 간냉인 냉장고가 비싼데 무조건 그럼 간냉이 좋냐? 간냉이 성에가 덜 껴서 좋긴 해. 근데 만약에 우리 매장이 아이스크림을 주로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데들은 거의 다 직냉을 써. 내가 알기로 베스킨라빈스가 직냉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매장에서 뭘 팔지를 먼저 정한 다음에 냉장고를 사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도 엄청 천차만별이란 말이야. 그럼 그라인더는 왜 천차만별이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에 있는 칼날의 크기가 다른 것도 있고 모양도 달라.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원두를 쓰는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매장이 엄청 바쁜 매장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어떤 걸 써야 될지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제 이거는 우리 매장의 예상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파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나는 워터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 이게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 그 차이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물량을 지금 세팅해 놓은 거거든? 이게 한 300ml 정도 될 거야. 싼 거는 이게 안 돼. 그냥 계속 나와. 그래서 조금 비싸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물량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인 사장님 같으면은 내가 뜨거운 거 켜놓고 뭐 하면서 또 꺼줘야 되잖아. 그럼 이게 나는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쁜 매장이든 한가한 매장이든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워터 디스펜서에는 조금 돈을 들여서 이렇게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친구를 사는 게 훨씬 인건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 저 버튼 한 개 누르면 알아서 나오는구나. 네, 다 물량을 3개 세팅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이 정도만 해도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하고 우리가 바를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매장의 동선은 그렇게 최적화된 동선은 아니야. 보여주기 용이니까. 근데 이제 내 매장 상황에 맞게 혼자 근무하는 매장이면 뭐 포스가 여기 있거나 그럼 이제 포스를 보고 바로 음료를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여기서 손님한테 마지막으로 주면 내가 만드는 이 컵이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라인더 하고 에스프레소 머신 장착하고 컵 꺼내가지고 물 받고 나온 거 따르고 손님한테 이렇게 주면 동선이 조금 효율적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팔고 어떻게 일할 건지도 생각을 한 다음에 바를 생각을 해야지 안에 배수라든가 수도 라인 같은 것도 어떻게 할지가 나오고 그래야지 반셀프든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떠오른다. 그 손대면 앞을 1회였나? 거기서 사장님이 주문을 받고 저 뒤로 막 맞아. 창고까지 가셔가지고 음료를 만들고 나오시는 걸 보고 아 이게 바 동선이구나. 그치. 근데 내가 그 편을 다 보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가 비효율적인 걸 몰라서인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다 부시고 시작을 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규 매장은 지금 말한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하면 되는데 인수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되게 꼼꼼히 봐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카페 인수할 때 그렇게까지 설비가 돼 있는지 안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매출만 보거든. 근데 이제 매출과 순이익만 보기에는 위험하다라는 말을 나는 계속 해왔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비 같은 것도 인수할 때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노후화된 매장일수록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게 2, 3년 정도 쌓이면은 업체를 불러야 될 정도의 수준이 오기도 해. 그러면 이제 밖에 뭐 오물 같은 거 그거 진짜 다 퍼서 펌프기 같은 거 넣고 막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냄새가 되게 많이 나. 돈도 돈이겠지. 그럼 매장 영업에 지장을 주니까 이런 거를 좀 인지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지속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게 아까 우리 배수가 여기 있었잖아. 일로 와봐요. 배수가 지금 이거밖에 안 보이지? 안에를 다 가려놓은 거긴 해. 근데 만약에 이 매장을 시작하는데 배수관이 여기 하나밖에 없었다. 근데 나는 바를 여기다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떡해? 배수관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갖고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연장해서 갖고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쪽으로 하면은 너무 바닥에 다 보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기역자 같은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은 여기다 그냥 바를 뭐 붙여서 할 수 없겠다. 야, 이거 봐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위치에 바를 못 만들 수 있잖아. 애매한 거야. 그 배수가 우리가 바닥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다 할 게 아니라 이 노출을 시켜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위치에 못 할 수도 있는 거야. 바닥을 다 뜯으면 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아 잠깐만 지금 침대 나온다. 이거 침대가 제가 힘들 때 매장에서 자요. 일하다가 지치면 자요. 어쩔 수 없어.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지만 비용적인 게 만만치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 할 때 반셀프는 내가 사람을 다 부르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전기 부르고 설비 부르고 목수 부르는데 그 초반에 전기랑 설비랑 목수가 같이 한번 들어오고 계속 목수가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설비랑 전기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기 마감이랑 조명 마감을 해. 지금 말한 것만 해도 한 2-3번 이상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스케줄을 잘 짜야 돼. 그래서 반셀프가 힘든 거지.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이 포스기 놓을 코드 그리고 CCTV도 위치. 요새 키오스크 많이 하니까 키오스크 같은 것도 위치를 다 생각을 해야지 깨끗하게 나와요. 여기도 보면은 바는 대부분 이제 단독으로 다 하나씩 뺀단 말이야, 전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인테리어 업체가 카페를 많이 안 한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놔야지. 그리고 CCTV도 저 여기다 달 거예요 라고 그러면 이제 또 CCTV 기사님이랑도 또 조율을 해가지고 달 수 있겠지. 그리고 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포스기가 카페가 아니니까 내가 단말기를 따로 갖고 있는 매장이어서 없는데 그럼 뭐 손님이랑 대화하는 이런 데 되게 많이 놓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콘센트를 내가 여기가 카페로 쓸 거였으면 만들어 놨겠지. 그래서 반드시 카페를 할 때 내가 사용할 모든 기물 그리고 CCTV 그 키오스크 포스기 이런 거 다 하고 스피커 카페 스피커 중요하잖아. 이거 코드 위치까지 생각을 해놔야지 깔끔한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카페를 할 때 최소한 무조건 이거는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은 엄청 사실 간단하게 말을 한 거여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면 좋은 것 같아. 오늘의 결론 한마디. 임대차 계약을 쓰기 전에 내가 뭘 팔지를 생각하고 어떤 기물을 쓸지를 생각하고 이거에 따라서 배수라든가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바 배치에 대해서 무조건 생각을 하고 카페를 들어가야 그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아직까지도 카페 인수하고 싶다라는 매장을 많이 가봤는데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애들이 많고 그리고 매출이 생각보다 높은데 재빈기가 너무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얼음을 사서 쓰시더라고. 냉동고에 넣고. 자, 만약에 1인 사장님이 혼자 뼈 빠지게 근무를 할 거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내가 아르바이트생 쓸 거나 직원 쓸 건데 그런 매장에 누가 일을 할까? 그럼 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편해야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일하는 사람이 편해야 이 매장이 조금 화목해. 일하고 싶은 매장을 만들어줘야지 누군가 일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 반드시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영상이 착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썸네일이 하지 말라고만 말을 했는데 내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느낀 거는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좀 주의해가면서 조심해가면서 하라라고 느꼈는데 어그로인가요? 제가 좀 어그로 끄는 걸 좋아해서 어그로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어그로 채널로 하는 게 어그로를 끌 거였으면은 내가 너를 섹시 비키니 입고 찍었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유